네, 유청 기자. 뭐 이남희 기자가 나와서 얘기도 했고 한데 또 뭐 이주원 기자 나와가지고 했거든요. 많이 네. 했는데 역시 삼성 LG가 라스베이거스 CES의 어떤 주인공이었다. 네. 이런 기사들이 참 많은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렇던가요? 제가 일단 첫날 에피소드 하나 얘기 드리면은 사실 첫날 그 기자회견 첫 시간이 8시 반이었어요. 근데 뭐 기자들 아시겠지만 기자들이 8시 반에 때 딱 나타나진 않거든요, 잘. 왜냐면 모이면 한 1시간 정도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보면 좀 늦기도 하고 이러는 건데 아침에 그 새벽 시간에 갔는데 8시 반 되니까 딱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머리가 노란 그 외국 기자들이 한 20명 정도가 서고 웅성웅성하고 있어요. 좀 문 좀 열어달라고 했더니 좀 이따가 그 코너 하나가 지나가면 그때 열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군소리하고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좀 이따가 그 유럽의 유명 가전업체 홍보 담당자가 온 거예요. 좀 있으면 우리가 기자회견 하니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데 거들떠도 보지 않는 거예요. 제발 좀 와주세요. 아무리 소리쳐도 난 LG 들어갈래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더니 모든 기자들이 CES 참가 모든 기자들이 거기 와 있고 그래서 LG 삼성 뭐 꼭두 새벽에 해도 그렇게 와 있어요. 그리고 부스를 실제로 가봤더니 왜 사실 좀 애국심도 있고 우리가 어디서 하다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 잘 나간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기사 쓰면서도 항상 느낀 게 그렇게 꼭 잘 나가진 않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막상 가봤더니 진짜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삼성하고 LG 부스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그 삼성 LG에 뭐가 있어서 오냐 그랬더니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일단 삼성 LG가 지금 대세여서 삼성에서 어떤 제품 내놓는지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적으로 와야 될 곳이다. 그만큼 이제 CES가 미국에서 열리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이제 삼성이라는 LG라는 한국 기업이 주인공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단순한 패트리어티즘, 애국심이 아니군요. 네네. 네, 패트리어티즘. 제가 웬만하면 저 그렇게 뭐 누구 이렇게 편들어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자들이 새벽 6시 반. 죽는 줄 알았어요. 잠도 못 자는군요, 완전히. 시차 적응도 안 되고, 완전히, 대단합니다. 공면 TV, 요 얘기가 참 많이 나왔어요. 역시 좀 그게 관심을 제일 많이 받았나요? 그렇죠. 사실 공면 TV는 그 개막식 전날 사실 소니가 삼성하고 LG한테 좀 이렇게 한 방 매겼어요. 뭐냐면 기존의 55인치의 OLED TV와 그리고 UHD라고 해서 울트라 HD, HD TV보다 4배 더 밝은 그 울트라 HD TV를 나란히 이제 삼성하고 LG가 먼저 내놨거든요. 소니는 기술력에서는 사실 같이 경쟁하고 있고 원래는 우리보다 앞서 있던 회사잖아요. 근데 요즘 적자를 보고 있다 보니까 조금 뒤쳐져 있긴 한데 이 회사가 좀 작심을 한 거예요. 일부러 56인치 딱 1인치 크게 해놓고 그리고 너네는 OLED TV 따로 UHD TV 따로지 우리는 뭉쳤어. OLED와 UHD를 한꺼번에 해놓은 56인치 TV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야 소니 대단한데? 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야 너는 아직도 크기랑 화질만 따지니 우리는 쉬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완전히 뒤통수 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소니는 쉰 거 없었나요? 네, 없었어요. 없었군요. 사실 삼성하고 LG가 각자 우리가 세계 최초입니다 따닥했는데 나란히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짠 건가 아니면 진짜 각자 준비했다 보니까 겹쳤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짠 거 같아 제가 볼 때. 그렇죠. 네, 뭔가 짜고 한 것 같아. 그런데 이게 공면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거 뭐 휘는 게 대단해 싶지만 사실 따져보면 우리가 TV가 평평하다고 생각하게 된 게요.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원래 옛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 브라운관 TV라고. 브라운관이었죠. 브라운관. 볼록합니다. 네. 화면이. 그리고 뭔가 그 느낌이 나죠. 브라운관만에. 그 브라운관 TV가 평면 TV, LCD가 들어서면서 평평한 TV가 됐어요. 평면 TV가 되면서 바뀐 생활상이 있죠. TV를 벽에 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TV가 화면이 아무리 커져도 뒷면이 공간이 짧아지니까 벽에도 바싹 붙일 수 있어서 가정생활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오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오목할 필요 있어? 볼록에서 오목으로 가는군요. 그렇죠. 근데 굳이 오목해서 뭐 할래? 오목해서 뭐 할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3D를 우리가 볼 때 그동안에 뭐 3D 어느 정도 있다고 해도 그 느낌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제한적이었는데 이걸 약간만 휘어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치 저 안에 한 10m 정도가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3D에서 왜 우리 영상 틀면 뭐 이렇게 공 같은 걸 앞으로 확 던지는 이런 3D 영상을 틀어놓거든요. 뭐 삼성, LG 전시장 가보시면 그런 거 보실 수 있는데 이 3D 화면 이렇게 오다가 어느 순간 뚝 끊기잖아요. 근데 그 공이 저 10m 밖에서 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그 옆에서 이렇게 봤어요.
한 옆에서 지금 여기 이렇게 TV가 제 옆에 있는데 아. 이걸 옆에서 한 15도쯤에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 3D가 제대로 안 보여요. 안 당연히. 보이죠. 그리고 이 화면도 약간 좀 뿌옇게 되고 음영이 지어요. 그런데 이 곡면을 해놓으니까 옆에 15도에서 봐도 그 3D가 생생하게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간의 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각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뭐 과학적인 얘기 간단하게 드리면 우리 눈은 사실 동그랗잖아요. 안구가. 그리고 우리가 보는 시점을 10m의 점 똑같이 연결하면 원이 그려져요. 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영화관 가보시면 적당한 거리 그 중간 정도 자리에 앉으면 잘 보이는데 너무 앞에 가면 어떻게 되죠? 잘 안 보이죠. 왜냐하면 화면이 나랑 같은 시점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봐야 돼요. 자막도 읽어야 되죠. 화면 구석구석을 봐야 되니까 힘든데 이게 같은 거리에 있게 되면 눈을 돌릴 필요 없이 이 상태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시야각인 160도만 이렇게 곡면 TV로 연결해 주잖아요. 그 완벽한 가상현실이 가능해집니다. 아, 가상현실 속으로. 그렇죠. 아하. 우리가 영화 보면 뭐 이렇게 뒤집어 씌워 놓잖아요. 예, 예. 그런 거 안 쓰고도 이 그냥 상태에서 이게- 그냥 가상현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와. 그럼 여기에 뭐가 둥둥 떠다니고 나는 예를 들면 권투 게임을 한다 그러면 지금은 진짜로. 3D로 그냥 이렇게 가짜인 거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내 앞에 타이슨이 떡 서서 나는 실제로 피하면 이 주먹이 옆으로 지나가는 것까지 보일 정도의 야. 완벽한 가상현실 구현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 아시겠죠? 오, 대단하군요, 이거 진짜. 네, 그거를 삼성하고 LG가 먼저 치고 나간 거예요. 야. 아, 이거 생뚱맞으신 분인데 네. 애플 TV는 그런 거 없나요? 뭐 어떻게 되나요,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애플의 문제가 이번에 사실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부품 경쟁력이요. 아. 뭐냐면 애플은 부품 경쟁력. 각 부품을 다 사서 마지막으로 조립을 조립을 뭐 중국 업체한테 맡겨서 해요. 그럼 난 설계와 디자인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기술은 부품 기술이에요. 뭐냐면 이걸 누가 휘겠어요? 이 패널을 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LG 디스플레이하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갖고 있어요. 아, 이게 잡스가 이걸 휘지는 못하는군요. 그쵸. 쿡이나 잡스가. 뭐냐면 스티브 힘들 것 잡스는 같은데. 아. 야 이거 휘었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하고 야 휘어져 있는 걸 사와라고는 하는데 아, 그 휘어져 있는 패널을 어디서 사야죠? 삼성 가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제 부품 경쟁력에서 삼성은 여기다가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더하면 되는데 야. 이제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야 휘어진 패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네. 찾아봐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지는 거죠. 야, 이게 참 심각하군요. 자, 여기 애플 보니까 지금 이 현재 시간까지도 이 마크 에도치의 메인 기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런 얘기가 있네요. 잠깐 보니까 1982년도에 네. PC가 혁명이 일어날 때 IBM이 뭐 미국 시장의 어떤 그 영향력을 최대화했을 당시에 그렇죠. 견줄 만한 영향력을 이제 애플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애플이 빠지면서 주가가 빠지면서 네. 월가가 멘붕이다. 뭐 그렇죠. 이런 지금 기사가 제가 지금 직독직해를 했습니다. 방금. 네. 어마어마하죠. 이 짧은 시간에. 사실 그 뭐냐면 무슨 붐이 있으면 네. 그걸 이끌어가는 대표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PC 시대는 IBM 그리고 MS가 윈도우를 전 세계를 다 장악할 거야. 그냥 뭐. 네. 그쵸? 표준이 된 거죠. 네. 그죠? MS만 쭉 가주면 돼요. PC가 보급되면 보급될수록 MS가 있으니까 미국은 장사가 잘 되고 아. 미국 증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스마트폰 여태까지 어떻게 했냐면 야, 스마트폰 시대가 와. 스마트폰 시대의 장장인 대장은 애플이야. 애플이 우리나라에 있고 우리 증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 잘 나갈 거야라고 했는데 그거에서 이제 슬슬 주도권이 삼성한테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사실은 항상 평소에 그런 기사들이 왔다 갔다 나와요. 뭐 기대만큼은 애플 아이폰이 안 팔릴 거다, 잘 팔릴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실제로 주문량을 줄였다라는 소식에 뭐 웬만하면 그 자신감이 있다면 이런 소식에 증시나 크게 흔들리거나 애플 주가가 안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주문량 줄였다는 소식에 주가 그냥? 폭락할 만큼 야. 그만큼 자신감이 떨어졌고 현실이 그만큼 이제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야. 저 애플 공매도 친 저 펀드들은 정말 떼도 버렸겠네 진짜. 저 700달러부터 지금 480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저 거의 1년 내 최저예요. 아, 가격이. 저거 진짜 공매도 한번 했어야 되는데 진짜 제가 정말 진짜 헤지 펀드를 하고 싶네요, 진짜. 아주. 올해 이번에 사실 그 삼성의 우남성 사장이라는 오. 분이 그 기조연설을 했어요. 맞아요. 그 CS 기조연설 저는 그 한 시간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네. 뭐냐면 그 부품 업체거든요. 음. TV 만들고 스마트폰 만드는 그 삼성전자 그것도 만드는데 우남성 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모바일 프로세스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냥 부품 만들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부속품 만드는 회사 사장이 나온 거예요.
그거는 퀄컴하고 인텔 다음에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상반에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기기 혁명이 일어난다. 그걸 누가 만드냐? 부품이 만든다. 오. 그러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갑자기 화면을 딱 피더니 뭐 구겨요. 디스플레이를 구겨? 네. 그 요만한 걸 딱 접어요. 오. 표면 태블릿, 접은 스마트폰. 야, 그렇게. 지금 뭐 화면 가지고 싸웠잖아요, 여태까지. 네. 애플이 뭐라고 했냐면 야, 4인치 이상 너무 커. 삼성은 계속 키웠잖아요. 갤럭시 노트 봐, 이게 좋잖아. 크니까 좋잖아. 키워야 된다, 작아야 된다, 뭐 서로 싸워요. 태블릿 10인치여야 된다, 7인치여야 된다, 싸워요. 필요 없어. 10인치 만들고 접어. 그럼 접으면 노트고, 와. 피면 태블릿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 모서리가 둥구냐 안 둥구냐 이런 제 수준이 아니군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주면서 이제 뭐 부품 왜 화면 크게 거 싸워? 접어서 쓰세요. 그렇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스마트폰이 뭐 아무리 빨라봤자 PC만 하겠느냐 얘기하는데 그 전에 지금 쿼드코어라고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 얘기 지금 했었어요. PC에 쓰는 거나 스마트폰에 쓰는 거 모두 다 두뇌라고 하는 게 코어라고 하는데요. 이게 4개짜리예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쿼트로, 그래서 쿼드라고 해서 쿼드코어라고 부르는데 삼성이 8개짜리 내놨어요, 이번에. 두뇌가 8개인 옥타코어라는 걸 처음 내놨는데 뭐 이제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스마트폰이니 뭐니 따질 필요 없이 PC 성능이 원하십니까? 그냥 쓰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원래 CES에서 스마트폰은 메인이 아니죠. 가전 쪽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죠. 그런데 사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CES에서 중심은 스마트폰이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사람들 관심이 스마트폰으로 그러니까. 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스마트폰을 안 내놨어요. 삼성, LG가. 뭐냐면 제가 볼 때 전략적이에요. 다음 달에 이제 월드 모바일 그 행사가 있어요. WMC라고, MWC라고 해서 그게 전 세계 모바일 기기가 모이는 곳이 스마트폰에 관한 것은 여기가 이제 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에 공개할 제품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좀 예, 한 달 정도 쉰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 공면 TV 워낙 보여줄 게 많으셨으니까 TV에 좀 집중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전략적으로 좀 불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이 스마트폰을 아싸 이때다 하고 소니가 이제 엑스페리아 Z라는 걸 내놨고요. 중국 업체들이 풀 HD 폰이라는 걸 내놨는데 네. 그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관심의 주축이 되지 못한 거죠. 야. 삼성, LG가 내놓는 폰이 아니라 얘네가 내놓는 폰이어서 중국 업체가 내놓는 폰이 아무리 좋아도 아직까지는 좀 격차가 있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실제로 현재 기자들 만나봤어요. 미국 기자들 만나봐서 이 폰 어때요? 좋아요. 중국 폰들이 요즘에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머지않아 1, 2년 사이에는 많이 따라잡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럼 이거 어때요? 했더니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시장을 못 뒤집을 것 같다. 못 뒤집는다. 다음 달에 나올 삼성이 어떤 폰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삼성이 아무 진전이 없다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다음 달에 과연 삼성이 이 정도 수준에서 내놓겠느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로. 네, 한 달 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그렇군요. 야 너네 FHD 폰 얘기하고 있어? 야 난 이거야라고 내놓는 게 또 시장에 한번 충격을 주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면 애플은 뭐 TV도 그렇고 폰에서도 별로 그렇게 이제 혁신적이지 않고 주도적이지 않고 선도적이지도 않다. 네, 근데 대신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한번. 그 사실 애플이 경쟁력이 없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끔 기사 보면 CES에 애플하고 MS가 빠져서 이제 좀 기운 빠졌다 하는데 기운 빠졌다. 원래 애플은 이런 데 안 가요. 애플은 원래 자기 행사는 자기만 하고요. 이런 다른 애들하고 어울려서 뭘 하질 않아요. 그래서 애플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마이 오운 웨이를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내놓는 게 다음 내놓을 작품이 아이폰 6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에 따라서는 시장이 충분히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다만 불안한 게 뭐냐면 스티브 잡스가 있을 때는 스티브 잡스가 다음 아이폰 이거예요라면 야 이게 바로 표준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야라고 그러니까. 됐는데 지금 팀 쿡이 뭘 내놓게 된다면 그대로 고수하면 역시 애플은 아직도 이러고 있냐라고 얘기가 될 것이고 뭔가 변화를 추구하면 역시 애플이 이제는 졌다라고 인정한 거구나. 애플도 이제 자존심 꺾었구나라는 얘기가 될 거란 말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잠시 제 노트 화면을 보시면요. 잠깐 그 유반장과 함께 떠나는 영어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애플의 임팩트 온 원 스트릿. 이게 보니까 임팩트 온을 쓰죠. 온 전치사. 네. 이게 학력고사 세대의 그 영어 학습이었죠. 임팩트 다음에는 전치사 온을 쓴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이런 영어는 잘 안 배우죠. 네, 참. 요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unparalleled. 이게 뭐냐면은 패럴렐 하면 이제 평행선 뭐 대적할 만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패럴리즘, 뭐 등거리 외교 이런 얘기도 있는데 unparalleled 하니까 비할 데가 없다,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애플의 지금 주가 하락의 충격, 영향을 비할 데가 없다. 그 정도로 크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왜 미국 증시는 그러면 이 뭐 패닉이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냐? 딱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만약에 고점 대비 한 30-40% 빠졌다. 아마 난리 나겠죠, 지금. 그러겠죠. 근데 왜 미국은 애플의 영향력이 삼성전자 못지 않은데 왜 곡소리가 안 나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매도 같은 걸 해서 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주식을 들고 있으면, 사서 들고 있으면 뭐 상당히 지금 충격이겠죠. 근데 그에 비해서 미국 시장에서는 공매도라든가 주식 옵션이라든가 뭐 주식 선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빠질 때 대박을 내는 이런 그 펀드라든가 투자자들이 공존한다. 그래서 충격이 훨씬 덜하다. 패닉이 덜하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이 병동성이라든가 이 공포감이 좀 상당히 좀 제한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임팩트 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처럼 시장은 좌우의 이 균형으로, 좌우의 날개로 이게 제대로 간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아까 중국 얘기 잠깐 우리 유기창 기자 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 어떻습니까? 좀 추격이랄까 이런 거를 가보니까 그때 그 이지원 기자인가요? 상당히 좀 추격이 좀 거세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사실 매년 간 사람들은 그 얘기 정말 많이 해요. 뭐냐면 한 해 한 해가 달라요. 다르다. 근데 저는 올해 처음 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비교는 조금 어려웠는데 같이 가보는 사람들은 작년보다 확실히 좋아졌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느끼는 건 아직까지 산티가 너무 강한 거예요. 중국산 특유의 산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장벽이 확실히 있어요. 근데 다만 지금 보니까 가격이 제가 사실 이 행사는 CES를 잘못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 일반인을 위한 행사가 아니에요. 바이어를 위한 행사예요. 진짜로 뭐 마트나 어디서 이 제품을 사다가 소비자한테 팔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판단하겠어요? 돈 되냐 안 되냐. 근데 그 사람들이 중국 제품을 봐요. 제가 물어봤어요. 한 바이어한테. 이거 하이어 제품 보니까 영 좀 떨어져 보이고 그러는데 어떠냐 했더니 가격이 제일 싸요. 그러면 싸다. 삼성, LG 제품을 쓰는 사람한테 보여줘요. 55인치 TV고 이 OLED TV입니다. 그래요? 얼마예요? 얼마예요? $10,000입니다. 1,000,000원이요? 네. 좀 비싼데요. 그러면 이걸 보시면 어때요? 중국산 하이얼은 크기는 똑같은데 조금 떨어지고 스마트 킵이 기능은 돼요. 기능은 되는데 그렇게 잘 되진 않고 그냥 그럭저럭은 돼요. 웬만한 기능은 다 있어요. 그럼 얼마인데요? 네, 200만 원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가격 경쟁력에서 점점 무르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중국보다 더 위험한 건 저는 일본이라고 봐요. 일본. 반대로 일본이 그러면 기술력이 우리한테 그렇게 떨어졌어요? 아니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소니는 그렇게 적자를 보고 소니 파나소닉이 그렇게 무너졌을까요? 딱 하나예요. 엔고. 비싸서요. 삼성, LG랑 기술력에도 이제 차이가 없거나 비슷한데 예전에 일본이 더 나았는데 지금 차이가 없거나 비슷한데 가격이 일본보다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싼 거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아베 정권에서 아주 대놓고 엔화를 그냥 폭락을 시키잖아요. 좀 장난 아니죠. 네, 엔화가 그냥 떨어지는 속도가 뚝뚝뚝뚝 엄청 빠르게 떨어져요. 그 얘기는 일본 TV 가격이 점점 싸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격 경쟁이 높아지면 오히려 저는 중국이 올라오는 시점이 한 2년, 3년이라고 본다면 당장 1년 내에 일본의 가격 경쟁력 회복이 정말 위험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 LG가 골머리 아픈 게 뭐냐면 OLED TV를 내놓긴 했는데 수율이 많이 떨어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싸다고 하는 그 가격이 따지면 사실 경제성 자기가 많이 남는 가격이 아니에요. 생각외로 비싸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공면 TV를 내놓을 때 저는 굉장히 이거다 싶었던 게 뭐냐면 수율이 안 나오는 OLED TV를 열심히 팔아봤자 비싼 거 가격도 못 떨어뜨리고 마진이 안 남는 방면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공면 TV는 그래도 그 수율이라는 걸 따졌을 때는 오히려 수익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공면 TV의 시장이 얼마나 커지냐가 한국 가전업체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환율 얘기 나와서 지금 제가 다시 엔달러 환율 차트를 띄워놓고 있는데,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정말 그러니까 90엔
근처까지 딱 갔거든요. 근데 네네. 어제 쫙 빠지면서 이게 이제 분기점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엔달러 환율이 90엔 뚫고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진짜 이규찬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일본 제품들이 엄청 싸진다. 네. 기술력은 뒤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래서 좀 약간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저는 저거 어제 주춤했던 걸 뭘로 보냐면 미국에서 야, 이 좀 적당히 해라고 좀 주니까 아. 그래서 그 재정경제상이 너무 떨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 한마디 한 한마디 거거든요. 했죠. 아. 그거는 그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방어적인 쇼다고 보고요. 아. 일본이 원하는 건 지금 엔화가 안 떨어지면 일본은 방법이 없어요. 이 차트도 5일선, 20일선 있었다면 그거 딱 찍고 기술적으로 제가 한마디 하려다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자, 이창 기자가 준비한 트렌드를 읽는 코너는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게시판 사연부터 한번 읽어보고 탐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